서기 2032년 제24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인 한국. 12년 전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연달아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서 성소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반복되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피폐해져 갔고 안전을 이유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약자를 향한 혐오로 고착되었다. 빈부격차는 이제 봉건 시대의 계급처럼 뚜렷하고 AI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급감했다. 일상적인 혐오와 더 교묘해진 차별에 뚜렷한 대안을 내는 세력이 없는 사이 정당은 정책과 지향에 따라 나뉘는 정치가 아니라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표를 따라다닐 뿐이다.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근미래, 이 디스토피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넝쿨입니다. 2032년 24대 총선이 열리는 마포구. 총선이 20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연분홍TV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됩니다.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된 지 10년. 앞으로 마포구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10년을 만들어갈 후보자는 누구일지 꼼꼼하게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최초로 내 당의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를 모셨습니다. 마포구는 경제 트랜지션 중 창조경제 정체성을 함께 찾을 트랜지션 37년차 전문가 정치명가 박갈피가 하는 마포의 장손 박이디와 함께 해주세요. 경쟁의 과정을 넘어 함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공정, 삶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습니다. 마포를 위한 가장 확실한 솔루션, 마포의 딸 김보미 기억해 주십시오. 마포를 퀴어로 포섭한다. 모든 퀴어는 당당하게, 모든 비퀴어는 엘라이로. 그런 마포 저 영학이 만들겠습니다. 마포구에서 태어난 순수 마포인 수익유입니다. 수익유와 함께 윈윈, 적폐청산 윈윈, 수능 교육열 윈윈, 살기 좋은 마포구 윈윈, 그리고 제2의 대치동이 아닌 제1의 백범로로. 강남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마포의 시대. 마포의 정상화. 미래는 핑크다. 행동하는 마포와 세상을 바꿉니다. 저 손절과 함께 하세요. 네, 화면에서 보셨듯이 민심을 잡기 위한 5인5색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자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해왔어요. 환멸을 느꼈어요. 인권판이 왜 이럴까? 그래서 이 인권운동을 박차고 그냥 두문불출을 했죠. 그래서 유튜브와 아프리카로 연명을 하다가 이제 그 대기업에서 저를 예쁘게 봐주신 분들이 별풍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됐죠. 또 다른 출사표를 던지려고 제가 이제 마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들을 선택할까 하다가 저 인권운동과 파트너십이 있었던 이 핑크를 제외한 다른 당들 있잖아요. 네네네. 별다른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핑크도 이제는 퀴어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핑크당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잘한다. 드러내겠다 이거. 역사가 진짜 그런 역사를 축출될 것 같아. 저는 13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 그 성소수자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같은 단체에 있던 분이 노란당에는 성소수자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생활 동반자를 만나가지고 서울 이제 마포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파란당의 김보음이고요. 네, 여러분들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파란당에 입당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입당을 고민을 하고 있었을 2010년 당시에 파란당이 이제 제1야당 혹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꿀 거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파란당에 입당을 했고요. 정당 정치와 관련해서 이제 성소수자 운동도 더 많이 정당 안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 과정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에서 가능한 방법은 정당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더 많은 퀴어들이 정당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으로 좀 활동도 하고 일타 강사로도 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이미 잘못된 습관이 잡혀진 학생들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바로잡은 학생들은 확실히 제가 잘 이끌어갈 수 있더라고요. 녹색당이 저에겐 그런 의미였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녹색당에 들어오게 되었고 성소수자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당을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녹색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무소속 후보로 나온 박예디입니다. 저는 너무 롱스토리, once upon a time, 포켓몬이 151마리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당을 찾아보니까 저같이 성별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받아주지 못하면 나 역시도 당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혼자서 활동을 하다가 직업이 트랜스젠더였다가 이제 그 변호사 젠더와 뭐 여러 수많은 전문직 젠더들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묻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치 젠더로, 정치 사범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젠더로서 이 마포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치 혼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때문에 사회자의 권한으로 수익류 후보자가 우승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각 의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국내에서는 소수자 정책 전문가를 다수 배출하고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주요 국제인권기구로 높은 신뢰도를 쌓고 있는 협회죠. 국내 최대 성소수자 시민사회 인권활동가 협회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과 공동으로 연분홍TV가 이 토론회를 기획하였는데요. 무지개 행동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 선정을 토대로 마포구 주민들의 투표를 받아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공기업은 근로인원 30% 이상이 성소수자여야 한다는 성소수자 할당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성소수자 할당제에 대해서 폐지할 때가 되었다라는 입장과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분들의 입장을 30초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할당제는 무조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여성 할당제를 이제 하지 않았을 때 계속 남성만 뽑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할당제가 없으면 성소수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뽑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보호하는 법인 거죠.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는 것, 이거 커밍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성소수자는 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할당제, 말이 많습니다. 성소수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면, 공평하게 준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네, 성소수자 할당제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를 커밍아웃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퀴어 CEO들이 너무 많아요. 퀴어 그룹들이 많고 이미 DMC만 가더라도 퀴어 CEO들, 퀴어 직원들, 노동자들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마포구에는 할당제가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핑크당임을 자각하시고 노동자 같은 단어 선택에 대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자. 네, 정체성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성소수자 할당제가 시작된 것은 어떤 가시화의 맥락과 소수자 보호, 즉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도 노동행위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호 차원에서 저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모든 소수자 보호 차원이 사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없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 흐르듯이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라는 어떤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직은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할당제라고 할 때 성소수자임을 먼저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드러낼 수는 있어. 차별금지법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역으로 거짓으로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걸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입증할 거야? 뭐 증명서를 어디서 떼줘요? 뭐 행동한 성소수자 인권연대 같은 데서 막 떼주나? 그런 거 답 좀 부탁드릴게요. 이 소수자성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정말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저는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리스크를 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리스크를 모두 감수하면서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퀴어 수학 능력 평가를 도입하여 진짜 퀴어가 아닌지 이게 사짠지 가짠지 진짠지 구별하겠습니다. 홍석천 레스토랑은 몇 개며 이태원에 어디로 많이 가며 종로 3간지 종로 5간지 이런 거 물어보면 100% 알거든요. 이게 딱 우리가 있잖아요. 최근 마포구를 비롯해서 각 구마다 성소수자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모든 성소수자들의 어떤 그 접근권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사기업이 문화센터를 운영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운영해야죠. 저희가 사기업이 운영하는 문화센터들을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정보 유출도 가능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정부에서 공정하게 모두에게 문턱 낮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부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CG 엔터테인먼트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순수익의 70%나 뭐 50% 정도를 이제 국가에 기부를 하게 해서 성소수자 관련 인권 활동에 쓰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포는 한류입니다. DMC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또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전문가들,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이돌이 운영하는 스포츠 댄스 교습 상상해 보셨나요? 그리고 박태환과 함께하는 수영 강습 상상해 보셨어요? 기업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마포 한류. 자, 에디님은 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같이 운영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마포구에 문화센터에 활발한 뭐라 그래 붐을 위해서 넷플릭스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게 적폐입니다. 저는 넷플릭스. 공허한 말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넷플릭스를 얘기하셨습니까? 세금을 자기 돈처럼 막 써요. 그럼 왓챠. 네, 그 문화센터를 우리가 왜 만드냐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센터는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문화 생활을 이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저는 이 질문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으로 제공을 하면은 양질이 제공이 될 거고 공공에서 하면은 이용은 많지만 양질이 안 될 거라는 이 인식 자체를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고의 틀을 깨서 이용도 높이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하는 거. 썰만 풀고 앉았어. 맞아. 이러니까 파란당이 오는 거야. 이러니까 파란당이 되는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못해요.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쉽게 참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색깔론. 제가 뿌리 뽑겠습니다. 정책 질의와 관련 없는 질문을 그래서 마포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편으로 정상화가 가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마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80년 동안 해먹은 사람들이 누군데요? 저는 잃어버린 10년을 찾으러 왔습니다.